여러분들이 재회를 하든 짝사랑 성공을 하든 기본적으로 데이트를 성공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재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리드해서 매력적인 여자가 되거나 매력적인 남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데이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겠죠? 그럼 오늘 어떤 걸 배워보냐면 대화의 테크트리 요소들을 어떻게 실제로 데이트에 배분하는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지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화의 테크트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처음에 매력 어필, 편안한 구축 단계가 있는데 편안한 구축에서의 첫 번째가 커넥션, 와이드 래퍼, 딥 래퍼죠. 커넥션은 유대감 형성, 내가 왜 너랑 친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와이드 래퍼는 공감대를 쌓는 대화, 딥 래퍼는 마지막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자격심사는 고백을 하는, 사귀자라는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총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매력 어필 단계는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매력 어필 단계에서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되게 생각보다 짧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력 어필이라는 게 과연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뇌는요, 기본적으로 내면 세계는 보통 관계를 주도하는 입장이 매력이 있다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즉 관계를 리드하는 입장에게 끌려다니는 입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리드를 하던, 동아리 회장을 해서 멋지게 동아리를 이끌어 강한 주도권을 확립을 하던, 어떤 대화를 전체적으로 리드를 하던, 이 관계를 리드하는 쪽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주도권을 가진 쪽이 당연히 매력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지시를 할 수 있고 인정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력이 생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관계를 주도하는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관계를 어떻게 주도하고 리드를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외를 할 때도 빌미잡기 대화를 했었을 때 했던 것처럼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걸 이야기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매력 어필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친구들끼리도 모여서 그냥 우리 뭐 할까? 우리 오늘 뭐해? 할 거 없네? 그런 식으로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있으면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나와가지고 야, 오늘 곱창에다가 소주 한 잔 어때? 내가 진짜 잘하는 막창집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 진짜 끝내줘. 황소곱창이라고 요 뒷골목에 있거든? 야, 우리 동네 완전 맛집이야. 너네들도 몰랐지? 완전 맛있으니까 한번 가서 나중에 또 오자고 얘기하지 마. 진짜 맛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걔네들이 끌려가서 이렇게 먹고 실제로 맛이 없더라도 그래도 맛이 있네 없네 이런 식으로 이끌어 올 수 있다라는 게 그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뭔가 에너제틱하고 흥미로운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재미있잖아. 맨날 하던 거 하고 우리 뭐 할까라고 그냥 답도 없이 계속 쳐다보기만 하면 그게 재밌어요? 뭔가 어디 이끌고 가고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재밌다고 느끼겠죠.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만족스러운 데이트를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지 그 사람하고 이 데이트가 기대가 되는 거지. 데이트하면 얘 또 차나 한 잔 마시고 그냥 밥이나 한 끼 먹다가 집에 또 들어오겠구만. 재미가 없어요. 그게 맨날 반복되면은 지루한 거죠. 이벤트 되면 100일인데 우리 뭐 할까? 이런 거나 물어보고. 그럼 매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는 것도 어떤 여자나 남자와 데이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할 게 없어서 쳐다보고 뭐 하지? 우리 뭐 할까? 이러면 재미없고 지루한 거예요. 그런 친구도 안 만나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동조해 주기만 하면요, 매력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선 그래. 네 하자는 대로 하자.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뭐 한마디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화 소재를 꺼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차지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대화법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쭉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데이트 코스를 짜가지고 얘기만 해주면 되게 매력적인 거거든요. 사실 오늘은 내가 뭘 하고 싶다. 상대방을 만족시키려는 데이트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거 하면 되게 익사이팅 할 것 같은데?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데? 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상대방에게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만 하면 사실은 되게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데이트 코스만 잘 짜면 돼요. 진짜 별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력 어필하는 기술 중에 최고봉은요, 이런 식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 내가 대화 소재를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화 소재로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리드 능력. 이게 데이트 중에서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트를 일단 만들어 놓는 판을 짜는 것과 데이트 사이에서 대화를 리드하는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매력 어필 분야에서 신경 쓸 게 있다면 바로 바디랭귀지예요. 바디랭귀지가 뭐냐? 우리가 지금 제스처를 취하는 걸 이걸 바디랭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력 어필이라는 게 끝나고 나서 편안한 구축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공감대도 쌓고 신뢰감을 쌓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편안함을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공감대 쌓는 부분에서 편안한 구축 파트에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치 지금 막 탈옥수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했죠. 누가 잡아올 것처럼, 누가 잡아오나?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행동하고 본인이 긴장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그 사람하고 친해지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걔가 불안해가지고 주변 쳐다보고 손도 덜덜 떨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그래도 처음 만나가지고 긴장하는데 그러고 있으면 퍽이나 친해지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들 이게 바디랭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한 바디랭귀지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마음이라는 게 정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야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드느냐가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매력 어필 파트 중에 이제 바디랭귀지 파트도 따로 분리해서 아주 연애 초보들이 어떻게 바디랭귀지를 취하는 게 편안한 바디랭귀지인지 이런 것도 공부할 수 있게 제가 따로 강의도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데이트 코스를 잘 짜가지고 리드만 하고 가이드만 해주면 사실은 거의 매력 어필은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내가 데이트 코스를 리드하고 가이드만 하면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화 소재도 꺼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데를 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황소곱창찌개 데려왔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어? 내가 아까 전에 되게 맛있다고 하는 황소곱창집, 우리 동네에서 최고 맛집이라고 내가 소개를 해준 데 갔는데 데리고 오고서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어요? 야, 여기 저번에 내가 친구들하고 왔는데 여기 맛 진짜 끝내주더라고. 그 집 근처만 가도 냄새가 나. 내가 발길을 돌릴 수가 없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주 한잔 하고 거기에다 볶음밥 비벼 먹고 끝장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어트랙티브한 거였잖아요. 여러분들도 가고 싶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게 매력 어필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뭘 하고 원하는 게 있고 그걸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추종하게 돼요. 쫓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매력 어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나는 계속 멍청이처럼 가만히 앉아서 불안해하고 자꾸 탈옥수처럼 계속 이렇게 주변이나 둘러보고 어색해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친해지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게 다른 게 매력 어필이 아니라니까. 내가 어떤 홈 경기를 할지 어웨이 경기를 할지 내가 정하는 거잖아. 내가 주도를 하면 내가 편안한 공간에 가겠지. 상식적으로. 내가 어웨이 경기를 하겠어요? 계속 진행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전체적인 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세세한 멘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큰 판이 중요하거든. 내가 어떤 판에 들어가서 어떤 심리를 갖게 되고 내가 편안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멘트만 치려고 해요. 왜? 이 사람들이 왜 멘트만 치려고 하냐면 지금 머리가 그 정도로 돌아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임기응변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야, 이걸. 근데 멘트가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 태도를 했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 왔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틀을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내가 세세하게 어떤 멘트를 날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 직장에 다녀서 전체적으로 내가 행동해 왔던 어떤 행동 태도가 중요했지 그때 순간적으로 몇 마디 날리는 게 중요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큰 판이 중요하겠죠. 연애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멘트만 날리려고 하는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분들이 약간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임기응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멘트를 날려서. 근데 이제 큰 판이 중요한 거지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서 내가 소개 안 해주겠어?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 그러면 우리 집 여기가 내 소파고 우리 집 여기가 안방이야. 소파에 가서 앉아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진짜 그 정도 수준 안 되면은 이거는 인간관계 기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소개 안 해주고 가만히 서 있어. 예상 가능하지가 않은 상황이라 제가 생각하고 싶지가 않네요. 일단은 내가 우리 집에 왔는데 손님이 소개를 해줄까? 남의 집에 가는 게 편하겠어요? 우리 집에 오면 당연히 편하겠죠?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당연히 마음도 편해지고, 내가 어떤 멘트를 던지는 게 편안한 멘트가 될 거예요. 어떤 머리를 써서 멘트를 던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나를 어떤 상황에 갖다 놓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밥상 이론도 그렇잖아. 어머니가 어떤 상황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애들의 심리가 바뀌는 것처럼 내가 데이트 상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내가 매력이 있냐 없냐가 나눠지는 거죠. 편안하게 상대방을 리드할 수 있냐, 아니면은 가타록한 탈옥수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잡혀갈까 안 잡혀갈까 긴장하고 있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스포츠에서도 그렇지만 데이트에서도 홈그라운드 전략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홈 경기를 하는지 어웨이 경기를 하는지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홈그라운드를 만들어 놔서 홈그라운드로 데리고 와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홈그라운드 하면 우리 집에 데려오는 줄 아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집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縄바리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항상 홍대에서 놀았어? 그럼 홍대. 신촌에서 놀았어? 신촌. 강남에서 놀았어? 강남. 여기가 내 홈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신청할 때도 내가 강남에 홈그라운드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강남 잘하는데 어디 맛집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이제 근데 개떡 같은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항상 여자에게 배려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자 집 근처로 가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의 집 근처만 가면은 데이트가 성공할까? 상식적으로 거기 가서 탈옥수처럼 행동하고 있으면 데이트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공률이 90% 이상인 거는 내가 잘 아는 강남이나 내가 잘 놀던 내 나와바리에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리드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내 강남 어디 맛집 잘 아는 데 있는데 그쪽으로 가자. 거기가 내 나와바리다. 내가 맛은 책임진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지 내가 홈그라운드에 데려올 수 있고 그러면 승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이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지 않고 개떡 같은 배려를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지 자기가 이런 관계를 리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만 듣고 리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연애라는 게 너무 쉬울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리드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거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80%의 사람들이 수동적인 입장이지 적극적인 입장이 거의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기만 기다리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거의 8, 90%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서서 액션을 하면 돼요. 관계를 리드하면요 대부분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제가 하라는 방식에 맞춰서만. 미친 척하고 밀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맨날 연락해가지고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에 맞게, 단계에 맞게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만 신경 쓰시면요 매력 어필은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세부적인 대화법이나 이제 바디랭귀지 기술 같은 거는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제 수업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매력에 확신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대화의 테크트리는 타기는 타는데 이제 매력 어필이 잘 됐나? 자기 스스로가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야 그냥. 그래서 뭔가 멘트를 몇 마디라도 날려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강한 충동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프레임이라는 이론도 그런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절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왠지 내가 자신감이 없고 내가 매력이 없어 보이니까 뭐라도 자꾸 해야지 이 남자친구가 나를 좋아할 것 같고 여자친구가 나를 좋아할 것 같은 거야. 이거는 이 사람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불안한 행동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걸 하면은 오히려 망합니다. 내가 뭐 괜히 쓸데없이 이상한 멘트 날리고 유머 날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오히려 까이는 경우가 많지 사실 그런 행동 안 하고 가만히 데이트 코스만 잘 리드하면요 큰 문제 없이 성공을 해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지 비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려고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데 이상한 유머나 던지고 추잡한 멘트나 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안 그렇거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대단한 작업남들이나 꽃뱀, 제비들 이런 애들이 유머러스하고 여자 배려가 끝장나고 이럴 것 같아도 일부러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면은 상대방이 오히려 경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되게 잘생기고 말 잘하고 그러면 뭐 게임 끝날 것 같죠. 오히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사람들이나 저한테 수업 받으셨던 사람들도 잘생긴 사람 엄청 많아요. 진짜 여자들은 스튜디스도 많고 미스코리아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잘생긴 남자애들은요, 그것 때문에 까이는 사람들도 봤어요. 왜냐면 불안하대, 여자들이. 너무 잘생겨서 왠지 바람필 것 같대. 그래서 자기가 불안해서 못 만나겠다고 해서 헤어지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 받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수룩하게 연습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남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바보처럼 행동해요. 되게 바보처럼 행동하면 여자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쉽게 다룰 수 있을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쉽게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자들이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말도 좀 어눌하게 하고 어수룩하게 행동하면 되게 여자들이 순수하다고 생각하더라고. 근데 그 남자가 순수한 게 아니라 작업 방식이 그런 거였는데, 여자들은 되게 이 사람 순수하고 왠지 다루기 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그래서 그 남자한테 되게 많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멘트를 막 자자작 뱉어야지 뭔가 작업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보세요. 남자분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너무 허세 부리고 다 해줄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잘 모르고 어수룩하게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따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남자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작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뭔가 어수룩하고 백침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남자들이 더 접근하기도 쉽고 상대방을 잘 다룰 수 있을 거라고 남자들도 여자를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작업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매력 어필 파트에서는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하시고, 이 전체적인 그냥 데이트 리드 단계가 매력 어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서 10분, 20분을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 데이트 코스 리드하고 가이드하고 메뉴 선정해 주는 거, 이것만 해도 10분, 20분 금방 지나갑니다. 그냥 당연히 매력 어필이 됐다고 생각하고 편안한 구축, 공감대 형성과 신뢰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매력에 확신이 쓰지 않아가지고 지금 매력 어필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여자 쪽이 반응이 안 좋거든, 남자가 반응이 안 좋거든. 그러면 계속 거기에서 뭔가 멘트만 던지려고 하고 이상한 유머나 남기려고 하는 행동만 하다가 데이트가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데이트가 망친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를 완전히 오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매력 어필이 잘 안 돼도 됐다 생각하시고 무조건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확신이 안 서서 그런 거니까 그냥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제가 데이트 코스도 리드하고 다 했는데 여자애나 남자애가 반응이 되게 안 좋아. 그래도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이 할 것만 잘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무조건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초보자들은 경험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술이라도 확실히 믿어야 돼. 그래서 항상 명심할 게, 내가 자꾸 매력이 있냐 없냐를 논하면서 시간을 루즈하게 끌면 안 되고, 상대방 눈치를 보게 되면 상대방도 눈치를 같이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한 10분, 20분 정도 됐다? 데이트 코스 리드하고 메뉴 선정하고 그랬다 그러면 됐구나 그러면서 커넥션이나 와이드 래퍼, 딥 래퍼 순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한 20분 정도 얘기를 하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력 어필을 했고, 그 다음에 편안한 구축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편안한 구축 단계에서는 이제 커넥션과 와이드 래퍼, 딥 래퍼가 있죠. 매력 어필 파트부터 이 편안한 구축은 되게 논리적으로 그냥 쭉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편안한 구축 단계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하라고 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하기만 하면 돼. 커넥션 단계는 길어야 한 20분 정도 할애하게 되고, 와이드 래퍼 단계는 한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할애하고 나서 딥 래퍼 단계로 넘어가면 딥 래퍼는 한 2시간, 3시간 이 정도 할애하면 됩니다. 이 래퍼라는 거는 최대한 많이 쌓아주면 많이 쌓아줄수록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최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정해드리면 커넥션 20분, 와이드 래퍼 1시간, 나머지 시간은 다 대부분 딥 래퍼에 다 할애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심사, 이제 고백 단계에서는 한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하니까요. 그렇게만 딱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데이트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상대방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공감대를 쌓아서 우리와 상대방의 마음에 딱 이어지는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아, 이 사람이 어렸을 적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이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구나를 갖다가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이 좀 약간 실수를 해도 아, 얘가 바빠서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겠다 하고선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래퍼를 갖다가 신뢰 형성이나 공감대 형성을 형편없이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 바로 차단을 해버려요. 그럼 작업이 안 되잖아. 두 번째 만남이나 세 번째 만남이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꼭 이 시간 지키시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대화의 테크트리를 하다가 만약에 중간에 집에 간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와이드 래퍼를 하고 딥 래퍼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벌써 끝났어. 데이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시간 배분을 좀 잘못해가지고 와이드 래퍼를 쌓고 딥 래퍼를 좀 쌓다가 바로 데이트가 끝난 거야. 자격심사까지 못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